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시험장에서 꼭 점검해야 될 핵심 쟁점 52선 그리고 기출 숫자 정리입니다. 자, 거기에 기출형 8번 최대건축 연면적 계산 문제 관련된 겁니다. 자, 계산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각각 곱해서 더하면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실제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자, 2번은 면적이 900제곱미터인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자, 준주거지역이 300이고요. 준공업지역이 600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쳤잖아요. 이때 작은 것이 330 이하죠. 300이니까 330 이하잖아요. 이럴 때, 자, 건축제한은 면적 전체 넓은 지역이니까 중공업지역이고, 건폐율 용적률은요 가중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면적에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하여 이렇게 각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건축물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 대지 전부 대해서 고도지구, 건물 대지 전부 고도지구죠. 그런데 네 번째,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외에 걸쳤어요. 그럼 불에 타는 것은 건물이지 대지는 불에 안 타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전부에서 방화지구입니다. 대지는 불에 안 탑니다. 근데 그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됐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각각을 적용하면 됩니다. 방화벽으로 구획됐으면. 자, 계산 문제로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 최대 건축 연면적 계산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박스 그리세요. 이게 뭐죠? 한 필지. 그리고 반띵 하세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쳤다. 요게 전체 면적입니다. 여기다 전체 면적 쓰라고요. 전체 면적. 그 다음에 여기다 용도지역을 쓰시고, 두 번째 칸에다가 면적을 쓰시고, 세 번째 칸에다가 용적률을 써서 곱해서 더하면 정답입니다. 이때 용적률이 300%면 내 땅에 3배를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최대건축 연면적 계산 문제 공식이에요. 다시요. 최대건축 연면적 계산 문제 하면 제일 먼저 박스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반띵을 하시고, 여기다 전체 면적, 첫 번째 칸에 용도지역, 두 번째 칸에 대지 면적, 세 번째 칸에 용적률. 곱해서 더하면 최대건축 연면적 이렇게 된 겁니다. 대지로 소등된 1000제곱미터 토지 중 전체가 1000이 돼요. 700제곱미터는 2종에 700제곱미터 돼요. 나머지는 1종. 그러면 1종이 얼마 될까요? 300이 되겠죠? 여기서 1000에 700이니까 3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여기가 200%, 여기가 150%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대 건축 연면적은 그러면 여기는 700에 200%면 2배를 지을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죠? 1400. 여기는 300에 1.5배를 건축할 수 있단 말이죠. 150%니까 450. 두 개 합하니까 1850제곱미터만큼 건축할 수 있다. 185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대 건축 연면적 계산 문제 나오면 박스 그리고 반띵 하시고 전체 면적 쓰시고 첫 번째 칸에다가 용도지역, 두 번째 칸에다가 면적, 세 번째 칸에다가 용적률. 곱해서 더하면 최대 건축 연면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형 9번째 기반시설입니다. 자, 기반설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자, 기반설 종류가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처럼 급한 거, 열 공급 안 되면 얼어 죽어버리죠? 더위 먹어 죽어버리죠? 죽을 것 같은 거. 방송 통신 안 되면 심심하고 답답해서 죽어버리죠? 진짜 죽어버리죠?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차도 죽었잖아? 폐차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익적인 것들. 그러니까 급한 거, 죽을 것 같은 거, 공익적인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다. 또 대표적인 게 공원 안에 기반시설이나 시장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나 변전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예, 제외니까. 여러분, 공동구가 설치되면 여기에 수용하여야 할 설은 모두 수용입니다. 안 하면 처벌 규정 2학년 2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데 하수도관, 가스관, 자 읽어볼까요? 하수도가스. 하수도가스는 공동구 협의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 협의에 뭘 거쳐서요?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하수도가스, 가스. 하수도가스는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계획하고 됐네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 우리가 국가계획하면 모두 국장이에요. 그죠? 국가계획하면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나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만큼은 누가? 법인. 다시요. 국가계획하면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만큼은 누가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하수도 가스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학년 2반. 엮이는 연습들이죠. 국가계획하면 모두 국장, 국가를 설치하는 못 나오면 광역시설, 그러면 법인. 5번은 단계별 집행계획인데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석 달 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될 때는요, 이제 2년 내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내 수립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의제될 때는 몇 년이에요? 2년. 자, 우리 기출수사에서 기반설 종류 공부합니다. 이거 한 문제 논점이죠. 1번부터 7번까지 기반설 종류입니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주차장 잘 받으시고. 공간설은요, 뻥 뚫렸습니다. 답답할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 공지, 뻥 뚫려있는 게 뭐다? 공간시설. 세 번째,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 자, 유통통신, 공동구 이렇게. 유통통신, 공동구. 그 다음에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이런 것들이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 공동구,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이런 게 유통공급시설. 자, 그 다음에 유통통신, 공동구.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은요, 학교, 공공문화체육,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하나 읽어주면 되겠네요. 요 세 개는 정확하게 암기합시다. 방제시설은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 하는 거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 보건위생시설은 축, 사망. 사람들이 종합병원을 축, 사망해서 종합병원 영안실에 누워 있습니다. 축, 사망하여 종합병원 영안실에 누워 있고. 환경기초설은요, 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하수도, 폐수. 자, 그 다음에 폐차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 그 다음에 뭐였어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수, 빗물. 환경, 기초시설. 폐수, 빗물 하는 것까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은, 자, 보건소만 갔다 하면 전부 다 축, 사망, 하여 종합병원 영안실에 누워있고. 환경기초시설은 나머지 지저분한 것들, 폐수, 빗물. 자,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대상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200만 초과해서,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하더라, 정비 사업을 하더라, 재개발, 재건축, 도청 이전 신도시를 만들더라. 자, 이러면 200만 초과면 공동구 설치해야 됩니다.
공동에서 안전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요.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자, 잠깐만요. 계획은 5년이고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몇 년이에요? 5년. 점검은요? 1년에 1회 이상.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2단계 구별할 때 3년이죠? 1, 2, 3. 3년 이내 1단계, 3년 이후 2단계. 3년 이내 1단계, 3년 이후 2단계. 1, 2, 3. 3개월에 수립했죠? 관리계획이 의제될 때는 몇 년? 2년 여기까지. 자, 10번째 기출유형은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자, 요즘에 신상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시장으로서 의견 들어서 직접 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하죠. 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민간 시행자로 지정받게 한 요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LH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얘들은 자,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그럼 이제 민간인 시행자로 지정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되면 공무원으로 간주가 돼요. 국가일을 대신하니까. 하여 자, 시행자가 한 처분에서 불만 있으면 행정사건, 민사사건이 아니고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서 불만 있으면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행정사건으로 바뀌더라. 내가 시행자로 지정되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로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돼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나 공유지는 그 도시군 관리로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되고 목적 외의 목적으로, 목적 외로 내가 양도하면 무효. 내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했다, 양도했다, 매각했다, 그럼 효력이 뭐라고요? 무효, 취소가 아니고 무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11번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하고 나왔네요. 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서 수용사용인데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 수용권 발생. 인접지는 사용 인사를 잘해야 되죠. 요것과 조심해야 될 게 도시개발법은요. 도시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 및 고시 의제 수용권 설정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자,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보상을 받을 자가 있을 때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입힌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보상입니다. 행위자가 아니고. 출입할 때 행정청은 허가도 승인도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하는 거고 출입 며칠 전 통지죠? 7일 전 출칠. 그 다음에 타인 토지를 재료주차이나 임시톤으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제거할 때는 소유자, 점유자 관련의 동의,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침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행정청도 받고 비행정청도 받습니다. 이렇게 동의했으면 며칠 전 통지, 3일 전 통지. 왜? 동의해줬으니까. 그래서 출, 7, 3, 동 이렇게 출입 7일 전, 3일 전 통지, 동의했으니까 3동. 자,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건축물 포함해서 10년 미집행이면 매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가 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날 때는 매청구 안 받습니다.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되면 매청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 나면 매청구 안 받아주고. 자, 채권 발행은 우리가 원하면 채권 발행합니다.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채권 발행하죠. 또는 부재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3천까지 현금, 초과 부분에서 채권, 3천까지 현금, 초과 부분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3천만 원까지 현금, 초과 부분 채권, 부비 3 이렇게 됐네요. 부비 3. 2천만 원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 부분만 채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기출숫자 도중계 시설 사업입니다. 매청구 몇 년 동안 사업 안 됐죠? 10년. 지목은 뭐죠? 실시에 인가하면 매청구 안 받았죠? 지목이 대인 토지의 건축물 정책을 포함해서 매청구할 수 있다. 매청구하면 살까 말까 몇 개월? 6개월 사주는데 2년.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몇 년 동안 사업 안 되면 20년. 20년 된다 무슨 날? 다음날 실효. 해제 권고 받았나요? 서면송무 90일 내 하죠? 그럼 해제라는 결정은 1년 내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10년 미집행시 해제입니다. 첫 번째 10년 동안 사업 안 됐습니다. 단계별 집행도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반권자에게 해제를 한 이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반권자에게 이반 신청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3개월 내에 이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이반이 안 됐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이제 누구 조사가 결정권자에게 도시공의 시설 결정에 해제를 신청합니다. 그럼 2개월 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해제가 안 됐네? 그럼 토지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업 안 되고 단계별 집행도 수립이 안 됐더라. 그러면 자, 1차 토지 소유자가 이반권자에게 신청하는 거. 2차 이반이 안 되면 토지 소유자가 결정권자. 3차 결정이 안 되면 토지 소유자가 국장. 이렇게. 1차 3개월 이내 이반 여부 결정. 2차 2개월 이내 해제 여부 결정.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 출입 7일 전 통지죠. 재료처나 임시통로로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는 3일 전 통지. 왜 3일 전 통지죠? 동의 때문에 3동. 무단 출입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했어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천과. 벌금이요? 과태료. 과태료. 1,000벌은 좀 너무하잖아요. 천과. 자, 실시계획 실효가 있는데요. 여러분 10년 미집행이며 지목이 되면 매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시계에 인가하면 매수가 안 되면 매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이 의도적으로 시행자가 의도적으로 실시계에 인가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차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이의 신청을. 재결 신청. 보상금이나 이의 신청. 재결 신청을 5년 내에 해야 되는데 5년 내에 하지 않더라. 그럼 5년 내나 무슨 날? 다음 날 실시계획 실효. 그럼 우리가 매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5년 전에 5년이 지나기 전에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했어요. 보상금을 3분의 2 이상을 지급했던 거죠. 그럼 몇 년을 연장해요? 7년. 7년 되나 무슨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모든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보상금 다 지급한 거죠? 그러면 효력을 못한다?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예. 12번째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 시내 은총을 받은 깡패죠. 자, 개발제한구에서 해제된 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은 면적이 얼마든 기간이 얼마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뭐 30만 이상이든 기간이 10년이 지났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꼭 좀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몇 년? 10년. 정택이 10년이죠. 공원이나 시가중에서 해제되는 게 얼마 이상? 30만.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는 게 얼마 이상? 30만.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2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옥마을, 차량 진입 금지구간, 차 없는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이런 것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까지 하나? 100%. 그러니까 지구단위의 한옥마을, 차량 진입 금지구간, 차 없는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한차차보
이럴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어디서? 도시에서. 시골은 완화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다 주차장이니까. 마을 해관 앞에. 도시에서 이야기입니다. 지구 단위계 필수 포함사항. 용기 세트. 용이 뭐죠? 용도 제한. 기가역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세트가 뭐냐면요. 용적률, 건폐율, 높이, 삼총사 세트. 반드시 포함될 내용입니다. 용도 제한,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용기 세트. 자, 지구 단위를 통해서요. 개발진흥지구를, 자, 개발진흥지구로, 복합개발진흥지구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주거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안 바뀌어야 돼요. 개발진흥지구에서 개발진흥지구로, 주거에서 주거로, 상업에서 상업으로. 근데 만약에 주거에서 상업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런 건 도시군 관리계획이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법에 어떻게 되냐면 경계 범위 내. 경계 범위 내란 말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 안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누가?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5번 주민이 위반 제한했네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오고 지구 단위 계획 나왔죠? 그럼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5년. 지구 단위 계획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부터 5년 내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 공사에 못 하면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된 날 무슨 날? 다음 날. 누가 효력을 잃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주민이 위반 제한했을 때는 5년 된 날 무슨 날? 다음 날. 주민이 안 보이면 3년 된 날,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러면 특정 지역이니까 자, 뭐 택지 개발 지구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이잖아요. 개발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고요. 지구 단위 계획하면 무조건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이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의무적 진행사항 지정해야 한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몇 년이 지난 지역? 10년. 정택이 10년. 공원이나 시가와 조용에서 해제되는 게 30만 이상인 지역.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주로 변경되는 게 얼마 이상이면 30만. 그러면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시골에서 관농지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에서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까지 완화시킵니다.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 나왔네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3년. 내 수립이 안 되면 3년 된 날, 다음 날 실효. 주민의 위반 제한할 때는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된 날, 다음 날 실효. 요것 좀 하나 기억할까요? 여러분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입니다. 자, 용적률 더하기 가중치 1.5를 줘요. 곱하기 용적률 곱하기 제공 후 면적분의 제공 면적. 후 면적분의 제공 면적. 자,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 체납했을 때 인센티브 받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더하기 가중치 얼마? 1.5 곱하기 용적률 곱하기 제공 후 면적분의 제공 면적. 공식 암기하시고. 건폐율이나 높이는요. 제공 비율만큼 완화해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예요. 제공 비율만큼 완화. 무슨 말이냐? 내 땅이 400이었는데 100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4분의 1만큼 완화된 거예요. 40%였다 원래 건폐율이. 4분의 1을 완화시켰다? 그러면 얼마? 50%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4분의 1만큼 완화.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높이는 제공 비율만큼 완화인데 용적률은 공식이 좀 특이하죠. 용적률 더하기 가중치 1.5 곱하기 용적률 곱하기 제공 후 면적분의 제공 면적 이렇게 처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개발행위 허가 나왔네요.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계획이니까 공적개발이죠. 예, 허가상이 아니고. 경작을 위한 행질 변경 허가 안 받습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허가 받습니다.
경장을 위한 행질 변경이 전답 사이 변경이며 허가를 안 받습니다. 두 번째,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전환수술한 응급조치를 할 때는 1개월 내 신고, 선조치 후 신고. 그러니까 재해복구입니다. 재해복구 전환수술을 위한 응급조치는 자, 국토계획법은 신고도 O, 허가받지 아니한다도 O. 근데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신고한다 X. 1개월의 신고죠. 신고한다 X, 허가받지 아니한다 O. 이렇게 허가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됐죠?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제나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제에서는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심의 안 거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의 허가 제한이네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죠.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이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몇 년? 3년 연장 안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됐네요. 기본제한 3년에 연장 몇 년? 2년, 최장 몇 년? 5년.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 최장 5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개발 가능성 있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네.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더라.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더라. 제한 최장 몇 년? 3년. 기, 관, 지, 기, 투. 3년에 연장 2년, 최장 5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됐죠. 3년에 연장 2년, 최장 5년. 허가 불허가 처분 15일 내줍니다. 협의하면 의견 제시는 20일. 허가 규모 기억하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1만 미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공관리 3만 미만. 보전은 5천 미만. 근데 조심할 게 보전이면 5천인데 보전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니까 3만 미만입니다. 3만 미만. 여기까지 조심하시면 되겠죠. 특히 공업지역 공장에서 곰 3만 마리 기억하시고 주상생자 1만 미만 기억해주세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자, 성장관리계획구에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로나 플러스 50. 건폐로는요, 플러스 10의 인센티브를 줘요. 플러스 10.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이면 40이었죠. 플러스 10 하니까 얼마? 50.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다 20이었죠. 플러스 10 하니까 얼마? 30. 인센티브가 플러스 10입니다. 인센티브가 플러스 10. 성장관리계획. 용적률은요, 1, 2 오세요. 1, 2 오세요. 1, 2 오세요. 125%까지 반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성장관리계획 재검토 몇 년? 5년. 공법의 재검토는 다 5년이죠.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설치 대상에 대학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대학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죠? 고등교육법의 학교. 고등교육법 학교는 설치 대상이다 아니다. 설치 대상이 아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억해 두세요. 자, 시장으로서는 개발 밀도 관리에서 해당 지역의 정도는 용적률 최대한대 몇 프로까지 강화? 50%. 개발 밀도는 작게 지어라니까 건별도는 용적률 강화했죠. 근데 실제 시행령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대 50%까지 강화했죠.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하면 꼭 기억할 게 쌩까. 시장 이미 쌩까요.
주민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자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령의 개정으로 행위자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개발의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이런 지역, 자, 규제가 완화되더라, 해제되더라, 완화 해제 몇 개? 2개, 20% 이상. 개발의 건수, 인구 증가율이.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규제가 완화된다는 거. 기반설 부담을 지정하고 1년 내에 설치기에 수립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1년 된 날, 다음 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 카드 납부를 원칙은 없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자, 기반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숫자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무슨 기준 하면 국장이 정하죠. 그때 기준에 기반설 부족 예산인데 도로율의 20% 이상 매달리더라. 수도, 하수도 시설 용량이 향후 2년 내 용량을 초과할 걸로 예상되더라. 향후 2년 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걸로 예상되더라. 해서 전부 다 2년 20%만 됐다는 거. 문제가 뭐 3년 20%, 2년 30% 나오니까 2년 20%. 2번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 완화 해제 몇 개? 2개. 몇 프로? 20%. 개발의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되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누가 정해요? 국장. 그때 10만원 더 거두려고 10만. 면적은 10만 이상이 됩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은 200점 초과하는 뭐뭐 신축, 증축. 좀 머리 아플 수 있는데 기반설 유발 개수입니다. 공장은 0.3부터 2.5가 있는데 이게 17개 있으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기준이 숙박설 1.0, 제일 큰 게 위락설 2.1 이렇게 있죠. 위락 2.1. 제일 작은 게 창고 0.5, 공장 빼고는 창고 얼마요? 0.5. 기준 숙박설 1.0, 기반설 유발 개수 위락 2.1, 창고 0.5. 자, 단독 공동에서 애들이 태어나서 학교 가고 야영장으로 수련회 가서 시간 흘리니까 갑자기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늙어 죽네요. 생로병사의 비밀은 70%밖에 안 밝혀졌어요. 0.7. 생로병사. 의료설 병할 때 0.9. 119 불러야 되니까 0.9. 일종 근생에서 비금속 팔아요. 1.3에 팔아요. 이종 근생은 1.6이고 관광 휴게는 1.9. 그 다음에 집사, 목사, 운전사, 순사 1.4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숙박설 1.0, 위락설 2.1, 창고 0.5, 생로병사 0.7, 의료설 0.9, 일정근생에서 비금속 팔았어요. 1.3, 이종근생 1.6, 관광휴게 1.9, 자, 집사, 목사, 운전사, 순사 1.4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쟁점 52개까지 차근차근 모두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국토계획법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